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 어법 문제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0개년 어법 정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찍더라도 절대 정답으로 찍지 말아야 할 것, 즉 기존의 이제 확률 데이터를 봤을 때 한 번도 정답인 적이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29번 어법 문제에서 정답이 1번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소거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밑줄인 경우 이게 정답인 적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투부정사가 틀린 경우 이거를 고치려면 보통 능수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to love가 틀리면 to be love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어 수가 2개에서 3개로 바뀌잖아요. 평가원은 단어 수를 유지하면서 정답으로 바꾸는 것을 거의 대부분 출제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오답으로 내는 경우가 없었어요. 투부정사의 밑줄인 경우 답으로 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형용사 부사도 밑줄은 항상 이렇게 많이 쳐져 있는데 지금 보면 3번도 부사, 4번도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 부사의 밑줄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밑줄은 많이 쳐져 있는데 정답으로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유를 고민해보면 너무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부사는 그 외 나머지 걸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단순한 수식 관계이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12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어법을 제대로 익혔는지 딱 한 문제를 통해서 출제하는데 이런 이제 마이너한 것보다는 좀 더 큰 동사, 자리,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 이제 출제되는 거의 정답이 되는 1순위는 동사, 동사 ing, 동사 ed 있을 때 이런 데 밑줄이 있을 때 강력한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의 밑줄이 있을 때 대시나 what의 밑줄이 있을 때 항상 대세 밑줄이 있으면 주목보 자리 대시면 what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고 what의 밑줄이 있으면 대시 돼야지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목보 자리에 what을 경우 대신 뒤에가 완전해야 적절하고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 외에 which의 밑줄인 경우 뒤에 불완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거의 정답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찍더라도 절대 여기 있는 걸 찍지 마시고 이런 거를 찍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해봤을 때도 1번은 정답 아니니까 제끼고 2번 투부정사 아니고 3번 부사 아니고 4번 형용사 아니고 정답 5번 is 이렇게 찍는 거. 그러니까 찍더라도 5번 찍어야 된다고. 아 선생님 저 어법 그냥 저는 영포자예요. 문법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찍더라도 여기서는 몇 번 찍어야 된다? 5번 찍어야 된다. 명심해라. 제일 좋은 건 물론 어법만을 듣고 6강을 통해서 평가원 어법에 대한 정확한 지배력을 갖는 게 선생님이 강추하는 바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내가 지금 다른 과목이 너무 바빠서 그것조차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찍더라도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찍어서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아마도 그 어떤 다른 과학도 커버하지 않아요. 똑같이 넓은 범위의 주제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뭐만큼? 이 원급 비교 as 뒤에서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이 그러는 만큼, 정말 화학이 뭐 하는 것만큼 이렇게 문맥을 따져보면 그 어떤 다른 과학도 많은 범위의 주제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화학이 커버하는 것만큼 해석을 해보면 커버를 대신하는 동사임을 알 수 있어요. 얘가 대신하는 동사가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not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것입니다.